안녕하셨죠? 자, 벽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유치농 기초 강의 17강이죠. 지금 정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정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정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운 것과 같이 정제가 이제 그 사주 내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네 가지로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왕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죠. 그것은 제가 이제 왕하다는 것은 강하다보다 더 강한 건데, 왕하다는 건 즉 계절을 얻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왕상휴수사법의 영상을 우리 강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 왕하다는 개념이 뭔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왕하다는 것은 이제 계절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월령, 월지가 이제 제2의 계절이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스스로 왕한 것이죠. 자기 계절에 제가 놓여 있으니까 매우 왕한 개념,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식상생지하고 있다. 그런 식신이나 상관이 재를 행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이제 통칭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재생관, 그래서 이제 제가 관을 생한다. 이 관이라는 것은 이제 관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관, 편관일 수도 있는데요. 재생관이 되면은 또 어떻고, 또 편관인 살을 생관인 재생살이 되면 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개념들과 연계돼서 이야기할 부분들이겠죠. 네 번째는 재성과 인성의 관계가 되니까요. 재성은 통칭 그 인성을 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극인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우리가 하죠. 그래서 재가 인을 극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역할, 요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압축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형태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정제의 역할을 우리가 육친적으로 다자간의 관계에서 이해해 보고자 할 때는 이 네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 정제의 역할 첫 번째 시간 제왕, 그래서 제가 스스로 왕함,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강의를 이어가면서 정제의 역할의 2, 3, 4 뭐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판서를 또 보시면서 제왕의 개념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가 왕하다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해할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제의 역할 첫 번째, 정제가 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왕상휴수사법에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 계절을 얻었다는 게이죠. 자기 계절. 근데 자기 계절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왕하다는 건 제가 자기의 계절을 얻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나 정인 사람이, 일간인 사람이, 재성은 당연히 정제, 병화는 유금이 정제고 정화는 신금이 정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월지가 이제 신이나 6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의 병일간이나 정일간인 사람들은 제가 월지를 장악했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왕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지에 재성을 놓아서 뭐 예를 들어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제가 월지를 장악한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표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났다. 자, 그럼 당연히 정제 월지가 정제고 가을에 금왕지절에 태어났고 천을귀인의 보자가 붙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가 왕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왕하다고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글자가 계절을 얻지는 못했으나 제가 여러 글자가 등장해서
제 세력이 막강하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는 제가 그냥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강한 신강의 개념과 신왕의 개념은 좀 다르다. 요런 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왕하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월지를 장악해서 상당히 세력적으로 자기 계절에 놓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제가 왕하다는 것은 매우 제가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과연 운이 세구나, 뭐 예를 들어 재물이 많구나 또는 재물이 강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그 돈이 그럼 다 내 돈이냐? 이거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럴 어떤 경우가 이제 내 돈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첫째 월지를 장악한 정제는 일단 재성이니까 고정 수입이나 또는 고정 자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을 갖는데 월지라고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위치이기 때문에 첫째 일단은 정제가 월지를 장악해서 자기 계절로 왕하다 그러면 고정 수입이나 자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다음에 부모의 위치에 재산이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부모님의 세대에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가 강하면 첫째 이 역할에서 스스로 강한 것이 바로 스스로 강하면 많은 것을 대변하는데 일단은 월지장악은 대부분 집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강한 정제만 구성이 된다면은 제 하나가 유력한 것으로 인해서 즉 월지장악이 집안의 유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결하겠죠. 뭐예요? 일단은 성장기 및 그 다음에 청년기에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기를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이런 측면들이 매우 사주를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기와 청년기에 이런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광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매우 성품적으로도 이제 뭐 유력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보낸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일간과 즉 정제가 서로 상호관계에서 정제가 이미 왕함을 놓았다면 일단은 정제는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럼 과연 일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돈인가요? 남의 돈인가요? 본인의 돈은 아닙니다. 즉 일간이 아무리 정제가 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월지장을 통해서 위치적으로 부모의 위치에 하나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고정 수입이나 자산 면에서 유리한 면을 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죠. 즉 그것은 부모의 자산이죠. 자, 그러니까 일간 스스로가 내 돈이 되려면 이것이 부모의 돈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간 스스로의 자산 과정으로 형성으로 연결이 되려면 일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간도 힘이 있고 정제도 왕하다. 그러면 이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 형성이 되었던 고정 수입이나 자산이 내 것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평탄하게 이루어진다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이제 신왕제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왕제왕.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왕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달리 말해서 몸신자죠. 그래서 몸이 왕하고 재도 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일간도 왕하고 재도 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부자사주, 이게 전형적인 부자사주다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이제 고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신왕재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월지를 재성이 장악하게 되면 당연히 일간은 통근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왕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 자기 계절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월지가 이미 재성인 육친이 장악을 했다면 일간은 그것을 극하는 오행이 되기 때문에 월지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므로 내 계절이 아니죠. 그래서 신왕재왕 되기가 어렵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신왕재왕이 될 수 있는 게 뭐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간이 뭐 삼합에 준하는 영향력에 어떠한 힘을 얻었다든가 사주 내에서 세력을 얻었다든가 뭐 이랬을 때 이제 신왕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대체적으로는 그냥 신강제왕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절을 얻지 못하더라도 일간이 신왕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을 많이 받는다든가 비견겁제의 통근력을 하나 유지해서 신강함을 유지한다든가 해서 신강제왕 정도는 이제 많이 갈 수가 있죠. 신왕제왕은 정말 보기 드문 구조가 됩니다. 절묘하게 어떻게 신왕한 구조에서 또 제까지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매우 드물고요. 보통 그래서 신강제왕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자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일간이 튼튼해야 저 정제 왕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래야 이제 그 돈이 내 돈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왜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 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극을 하려면 왕한 정제를 충분히 극할 만큼의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일간의 통근이 이루어져서 일간이 강한 힘을 가질 때 재성을 극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비로소 정제를 극하게 됨으로 인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간의 강함 정도와 재성의 강약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돈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기준점이 설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이렇게 신왕제왕이나 신강제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간이 굉장히 약하다, 신약의 형태가 되더라도 누가 돈이 있어요? 정제가 왕하면 당연히 돈은 있어요, 집안에. 그래서 자기 집안에 돈이 있다던가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처가 되죠. 그래서 남자의 사주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처가 부자인 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셔터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부인이 뭔가 왕성한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반면 본인은 자기 돈은 없고 처에 빌붙어서 처에 외조를 해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그냥 묻혀서 가는 사주.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실제 사주 분석에 있을 때 신약하더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재성, 집안 또는 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의 경제권이 형성돼 있다면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본인은 삶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재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약한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너무 많아서 일간이 신약한 데 비해서 제가 너무 많고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통칭 제다 신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다 신약. 자, 이건 뭐예요? 제가 너무 힘이 강해서 일간은 반면에 약하다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것은 내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세력을 형성한 것에 의해서 내가 딸려가는 형태. 자, 이것이 이제 제다 신약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제다 신약을 또 다른 말로는 부가 빈인이라고 합니다.
그 부가 빈이 뭐예요? 잘 사는 집안의 가난한 사람. 그죠? 잘 사는 집안에 사는 가난한 사람. 이게 부가 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다신약의 형태가 곧 부가 빈인의 어떠한 삶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 관계에서 중요하게 그러니까 일간의 힘과 그다음 재의 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재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결정되느냐, 이것이 이제 정제의 독특한 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제라는, 그래서 재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독특한 그 힘이 있어요. 그 역할이. 이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제가 강하면서 일간의 형태가 어떻게 강약 정도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주도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신약해서 이제 이끌려가는 삶이냐 하는 형태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반면에 이제 제가 왕한 것을 상정하면은 제가 당연히 약한 것도 상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하면 좋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요걸 잠깐 지우고요. 자, 왕한 것의 반대는 뭘까요? 보통 왕의 반은 쇠입니다, 쇠. 쇠하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왕하지 못하고 쇠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천간에 정제가 떠 있는데 지지에서 통군을 이루지 못하면 천간에 뜬 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통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약한 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뿌리는 없는 천간에 떠 있는 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재가 월지를 장악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월지를 장악하지 못했는데 다른 타지에 존재하지만 충이라든지 와서 부딪히는 충이라든지 형을 건다든지 또는 공망의 형태로서 모양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타지에 놓여 있는 재성이 공격을 받거나 훼손돼 있을 경우, 이런 거는 결국 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성이 한참 뭐 충 맞고 형 맞고 공망 맞고 이런 형태로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쇠한 형태로 월지를 장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는 천간에서 떠 있는 재가 지지에 통근하지 못한 채 있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비견이나 비견겁재의 등장이 많아서 재를 막 서로 일간만이 아니라 재를 극하는 모양.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죠? 비견겁재 시간에 군비쟁재 이렇게 배웠죠. 그거는 비견이 많아서 재를 극하는 것. 그리고 군겁쟁재, 그러면 겁재가 많아서 재를 극하는 모양이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주,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왕하지 못하고 재성이 특히나 정제가 쇠한 형태로 봤을 때 몇 가지로 압축해보면 이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좀 빈인의 형태로 가기 쉽다, 또는 재가 안정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왕하냐 아니면 이제 쇠하냐에 따라서, 왕세에 따라서 그 재성이 형태가 모양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간에게 주는 어떤 재물의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스스로 왕함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쭉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주 분석하러 오시면은 잘 사나요? 또는 이제 돈은 많나요? 아니면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버나요? 뭐 이런 형태들로서 많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재물의 형태 또는 돈은 있나요?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왕하다는 건 그만큼 내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것이고, 그 제가 왕하고 일간도 왕하면
더할 나위 없는 부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요, 신앙제왕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들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신앙제왕이나 신강제왕 정도는 지역에서의 어떤 부자 정도, 뭐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물려 내려온 재산이 잘 유지돼서 지역에서 유지 정도가 되는 부자들, 그런 정도의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왕제왕이 아닌가 또는 신강제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은 스스로 사실상 아무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돈이 유력하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의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자기 능력은 뭐예요? 식신이와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생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다 신약이 되더라도 이렇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끌려가는 삶으로서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는 불만이 좀 있겠죠.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 그런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왕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 또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왕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형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난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어려운 시기로 간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이제 제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부자로 살기는 어려운 사주의 형태로 가기 쉽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원론적인 의미에서 제가 왕하다는 기준을 놓고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형태가 뭐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꼬여 있기 때문에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또는 사주에서 육친이라는 개념에서 정제의 개념을 제왕이라는 개념과 제가 쇠하다는 개념으로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일단의 과정이다,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식상생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돈이 없으면 자기 능력으로라도 돈을 벌어야겠죠. 그게 바로 식상생재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것은 선천, 즉 우리 부모 또는 그 조부 이런 때부터 내려온 선천의 영향 없이 자수성가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식상생재 잘 되시는 분들이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고, 제왕한 경우에는 이제 자수성가 형태가 아니라 돈이 있더라도 나중에 물려받는 형태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성의 형태를 논할 때, 그래서 그럼 뭐 물려받으면 뭘 물려받냐, 뭐 무슨 뭐 건물을 물려받냐, 아니면 뭐 부동산을 물려받냐, 또는 뭐 현금 자산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이제 그 부의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이제 추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정제의 역할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제가 왕하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왕함, 이 명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상생재, 자기 능력으로 돈벌이를 함.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왕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왕함, 이제 정제의 성격에 대해서, 정제의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벽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